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부동산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수익만 창출하는 거를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과 어떤 운영 관리를 통해서 솔루션을 결과를 도출해내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데, 자, 오늘 바로 투자 솔루션에 대한 사례에 대한 내용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실제 부동산을 좀 보유하신 사례자분 같은 경우, 자, 현재 강원도 원주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60대, 그러니까 결국은 은퇴를 좀 하시면서 충분히 지금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자, 원주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또 원주에 근생 건물, 요즘 말하는 이제 꼬마 빌딩 정도의 3층짜리를 하나를 또 갖고 계시면서, 자, 서울권의 영등포에 아파트 2채를 또 미리 매수를 하셔서, 자, 현재 이 기준대로라 그러면 투자는 과거 기준 상당히 잘 했다라는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자, 내년, 물론 현재까지도 부동산 정책, 특히 정부의 규제 정책이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자, 내년 3월이면 또 대통령 대선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선에 따른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 부동산 시장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분산이나 노후 설계를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일단 보통 솔루션 하면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좀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제안을 첫 번째로 드린다 그러면, 자, 서울권의 아파트, 물론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은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하지만 자산을 배분한다 그러면 최소 2년 이내에 자산 분산을 한다 그러면 일단 서울권의 아파트 2채는 매도를 하시고요. 단독주택은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근생 건물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2채를 매도하고 나서 다시 추가로 근생, 상가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월세 한 500 정도 되는 금액으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1주택 기준을 이제 보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1주택으로 전환을 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 만든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근생이나 이 근생 건물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혹시 자녀분이나 가족분들이 있다 그러면 미리 공동 명의를 조금씩 해두시는 전략을 좀 해드리고요. 자, 기존에 그럼 상업용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물론 노려보는 것도 맞습니다만, 임대수익 기준이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대수익 플러스 새로 추가한 임대수익 하면 대략 한 월 900 정도로 맞출 수 있는, 그러면 노후에 현금으로는 충분히 맞춰가는 전략을 첫 번째 제안으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제안은 단독주택은 거주를 하니까 그대로 갖고 계시되 혹시 서울권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거를 자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증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와 근생 건물 3층은 매도를 하셔서 자금대를 굳이 아파트 한 채 증여 안 하고 2채를 매도하셔서 오히려 자금을 조금 더 크게 확보하셔서 아예 3층짜리가 아니라 근생 통건물을 조금 규모가 있는 걸 하신다 그러면 월 1,000만 원 정도 되는 통건물로 재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해드리고, 일단 단독주택이 1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물론 자녀분 명의로 가면 어쨌든 2주택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하는 전략을 하나를 염두에 두시고,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란처럼 자녀나 가족들 공동 명의를 좀 해두시는 제안을 해드리면서,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금대를 같이 모아서 조금 월 기준으로 한 1,000만 원대 정도의 수익 창출을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1안보다는 2안 쪽으로 가시는 것이 세금 전략이나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더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솔루션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솔루션이 기본이 뭐냐면 지금 내년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냐? 자,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계속 유지될 거냐? 자, 실제 부동산의 이 과거 이 정권별로 부동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게 통계치로 한번 보게 되면 과거 이제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 때도 대규모 이 공급을 해준 케이스가 있었고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대규모 공급 정책이 나왔는데 실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워낙 부동산 정책을 규제로 했는 케이스다 보니까 가격이 급하게 되고요. 공급 정책이 많아지는 케이스는 거의 안정권으로 가거든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규제 정책이 상당히 드라이브가 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요번 8.4 공급 대책부터 해서 아마 내년 대선되는 대통령도 분명히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상하는 거는 이 평균적으로 좀 유지를 하는 쪽에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부터는 좀 안정적인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세가 좀 보이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노후 설계를 준비하는 기준은 기본적인 원칙이 결국은 이 수익률, 돈을 본다라는 것보다는 바로 이 환금성. 자, 이 얘기는 손실만 안 봐도 충분히 견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고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환금성 위주로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1순위가 뭐냐? 자,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자, 최근에 이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투자는 분명히 시세 차익이 맞습니다만 임대 수익 쪽으로 가는 거는 꼬마 빌딩 쪽을 좀 제한을 드리는 거고요. 2순위는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택 수요 규제 많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 수요에 따른 그러면 소형 아파트 쪽으로 추세를 돌리신다 그러면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충분히 2순위로 투자가 되고요. 자, 3순위는 결국은 이 구분 우리가 상업용 기준으로 하면 상가 쪽으로 좀 하시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실제 시장 영향은 현재 정책상 재개발 재건축에 최근 자극을 자꾸 주고 있다 보니까 수요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그래서 단기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민간 주도 사업 증가가 되기 때문에 3, 4년 뒤에는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보시고 현재 체크 내년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분명히 공급은 유지 정책을 할 거라는 거고요. 현재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중기라든가 단기로 볼 때는 서울권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요. 현재 포트폴리오 자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10년 정도 이상을 보고 투자라는 얘기 드리면서 자 가장 큰 변수 인구가 들어오고 인구가 집중되는 그러면서도 정책이 집중되는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쪽에 바로 이런 원칙적인 얘기 기준적인 얘기에 항상 고민하고 고려하시는 쪽으로 앞으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잡으신다 그러면 절대 잃지 않고 이기는 투자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